네,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인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일본은 액체 불화수소 수출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는 수출을 허가하는 이런 모습인데 평론가님, 네. WTO 분쟁에 대비해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속내 뭐로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국제 정치는 아주 정글 같은 현실이다 이런 겁니다. 정글 같은 현실이다. 네.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걸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TO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했는데 다른 국가들이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는 자기들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지 않을 수 없고요. 처음에 이것을 대응하는 출발에서 명분을 놓쳤어요. 국제적인 명분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발을 빼면서 출구 전략을 저는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도 그 영향을 준다고 봐요. 다 같이 빠져나가자라는 걸 물밑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와 자꾸 자기네의 입장, 원칙론을 강조하는 거와 어느 게 더 상황을 좋게 만들 것인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본도 지금 공개적으로 그 원칙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국의 정치를 생각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양국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국의 정치만을 생각하고 물밑에서 이것을 의논해가지고 함께 명분 있게 빠져나가자는 얘기를 못하면 결국은 모두에게 파국이고요. 네. 그런 거는 그 일본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는 조금씩 발을 빼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로 결국 이 지소미아 파기 논란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 정부도 꽤 강경한 것 같거든요, 입장이. 그러니까 뭐 일본 조치는 우리 김평론가님도 잘 설명을 했지만 세 가지 이제 고려한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일 간의 협상이 안 되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그 미국 입장을 생각해서 전향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본 또한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둘째는 그 WTO에서는 이게 혹시 당신들 경제 보복하는 거 아니야? 통상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거고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일본이 수출을 통제를 한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통관 절차를 조금 늦춘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액화불호수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하겠다 하면은 3, 4일 정도면 통과해줬던 걸 그걸 90일까지 늦춘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세 가지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일본이 조치를 한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관련된 그 조치로 보는 게 가장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보면은 이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계속 강대강 대치 아니겠습니까? 원칙론, 우리 입장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뱃머리가 올라오고 있다. 이 뜻이 뭐 낙관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이 지소미아에 민감하니까 미국을 움직여서 일본을 설득하게 해서 이 무역 문제를 푼다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 물론 뭐 외교가 다 생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모양새 아니에요? 미국에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위 문제랑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러를 견제하는 가장 큰 동아시아의 축이 한미일 요 삼각 동맹 축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 뭐 무역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소미아 문제로 삐그덕삐그덕 거리면 미국의 전반적인 동아시아 대외전략이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제 미국은 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종료하지 말라고 우리 쪽에 압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어제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거를 안 한다라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 간다고 이제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뭐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데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처리하기도 사실 굉장히 좀 모양새가 우습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외교적으로 좀 잘 풀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저 방위비 문제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을 글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네, 이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소미아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이제 만났는데 네. 보니까 이 자리에 김현종 2차장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실무 책임자 역할을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얘기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드러난 것만 그 얘기하면은 위원님이 취재하신 것도 좀 이렇게 해줘. 예, 그 지소미아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김현종 그 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 나서 그 협의의 결과를 발표할 때 미국이 이해한다고 언더스탠드 한다고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짓이라는 게 그 우리 사회에서 쓰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로 사용되고 거짓말한 사람은 상대를 안 한다는 기본적인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자리에 김현종 차장이 들어가 있었다면은 김현종 차장 본인도 불편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편하고 에스퍼 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진 것 같습니다. 명분은 이거는 그 국방장관도 오고 국방에 관한 일이니까 1차장이 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그 참여를 해왔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소미아를 그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 정치적으로 김현종 그 차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그런 굉장히 그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현종 차장이 그 행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계속 파기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소미아를 매주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를 해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를 과거사 문제나 물론 과거사 문제 일본이 그 경제라는 문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안보 문제를 가져오는 건 사실 옳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민주정권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반일 감정이 총선에 별로 나쁘지 않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도 지소미아를 이번에 파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제 지소미아는 결국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원칙론을 이게 그 원칙대로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 51.1%, 종료해서는 안 된다 37.5%.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가 원칙론을 고수할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보면 맞죠. 감정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정치는 굉장히 냉혹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까지 감안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돼요. 그럼 미래의 그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시작한 이후로 자기의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거를 막아서려고 지금 하는 중간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국이 원하는 거는 동맹으로서의 신뢰예요. 그럼 우리는 동맹으로서의 신뢰는 깨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가야 돼요. 근데 지소미아를 깨는 것이 동맹으로서의 신뢰까지 깨는 것이냐 아니냐는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미국의 조야. 그 전방위 네트워크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거는 일본과의 관계지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충분히 설득이 돼야 됩니다. 미국은 토론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 명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먹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소미아를 깨는 것이 지소미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의 근간, 감정, 이런 거, 신뢰, 이런 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네.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소미아가 무슨 뜻인지 아는 그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인데, 아까 그 여론조사에 한 1000여 분이 답변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 몇 분이 그 지소미아의 의미를 알고 그 답변했을까? 네. 외교 안보나 경제 같은 문제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예요.
지소미아는 전문가들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지소미아 파괴하면 우리 그 안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이 더 많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이 계속 지소미아 파괴를 결정한다면 그거는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결정, 그 진영을 위한 결정, 또 그와 함께 어떤 선거 정략을 위한 결정 이렇게 한다고 뭐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짧게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보니까 이 한미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액수가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사실은 액수 측면에서 무리한 요구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비라는 게 해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너무 크니까 뭐 10%, 20%, 30% 증가가 아니라 4배, 5배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당에서도 보수 야당 쪽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라는 참 희한한 전대미문의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뭐 공화당 대통령이든 민주당 대통령이든 도덕이 흘러오는 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흐름은 일관됐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초식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장사 아니에요. 그 동맹의 가치를 사실 이제 돈으로 보는.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협상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건데 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현 정부의 지소미아 그 파기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미국에서는 무리한 요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협상에 관해서는요. 네, 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미일 셈법과 또 방위비 협상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 김상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